효율적인 발표를 위한 실전 프레젠테이션 4강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지난 3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드디어 3강에서 연계해서 오프닝, 클로징 기법, 단기적으로 가장 말을 잘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알차게 잘 준비한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그 알짜 팁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3강의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OSC의 법칙, 1, 2, 3의 법칙 기억나시죠? 네, 제목만 보고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수수께끼처럼 답이 궁금해야 경청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프닝의 중요성 한번 살펴봤고요. 포인트는 3가지로 나눈다. 이야기하기의 법칙에서 3의 법칙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세 남자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유니클로의 광고 영상 속에 우리의 심리를 좌우하는 3가지의 포인트 기억법 함께 살펴보셨어요. 마지막이 강렬하면 두고두고 기억된다는 쌈박하게 마무리하라의 법칙까지 함께 보면서 1, 2, 3 호기심, 관심, 경계심을 활용해서 일으키고 마치 서론, 본론, 결론처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에서 일으킨 호기심, 관심을 이야기로 연계해서 그 집중도를 높여주고 마지막에는 마치 샤브샤브 그리고 우리가 냉면을 먹고 삼겹살을 먹고 나서 냉면을 먹는 것처럼 각인시킬 수 있도록 훌륭한 쌈박한 마무리를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셨습니다. OSC의 법칙으로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편한 법칙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편한 법칙으로 하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발표를 위해서 실전 프레젠테이션 4강에서는 OSC 그리고 1, 2, 3의 법칙에서 함께 했던 우리 일으켜라 그리고 쌈박한 마무리를 위한 처음과 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야. 초두 효과, 오프닝, 최신 효과, 클로징. 가장 마지막을 봐서 각인되는 최신 효과. 처음 봐서 기억되는 초두 효과. 이 2가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예문을 보시면서 어떤 제품의 프레젠테이션의 예문을 제가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이 예문은요. 제가 2010년도에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을 설명했던 제품을 설명했던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되겠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획기적이었지만 지금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오프닝으로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는요. 제품이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어떤가요? 사업 설명회라고 하면 표지에 떡하니 카메라면 카메라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고요. 자동차면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고요. 새로 나온 신제품 주스다. 그러면 주스의 그림이 표지에 그려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업 설명회의 프레젠테이션은 그렇지 않았어요. 뻔하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께서 집중해 주셨던 프레젠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자, 혁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 당시의 프레젠테이션을 페이지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페이지가 먼저 등장했고요. 제가 했던 대사는 혁신이었습니다.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2010년 모터쇼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차는 르노의 컨셉카인 데자르였습니다. 150마력 그리고 제로 100 5초에 해당하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뛰어난 외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전기 자동차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기 자동차라는 점이
바로 모터쇼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스페셜한 무언가가 있어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살겠냐고. 그랬더니 100명 중에 40명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살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구입했던 사람은요, 이 40% 중에 4%에 불과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보셨던 데자르처럼 친환경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시겠죠? 친환경과 제품,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 제품이 등장하는 건데요. 제가 이 다음에 소개했던 내용은 친환경 페인트였습니다. 친환경이면서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페인트였습니다. 처음부터 표지에 이러한 표현 대신에 혁신, 자동차, 데자르, 친환경의 설문조사, 이러한 오프닝 대신에 만약 처음 등장부터 친환경 페인트의 이미지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표지만 보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왔을 때는 이미 내용을 앞서서 다 들었기 때문에 본론의 내용에 있어서 집중도가 훨씬 더 떨어졌을 수 있고요. 처음부터 집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 자체가 드라마틱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소재를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을 소개해 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 나올까? 일으켜라의 법칙과 같죠?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화면을 더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닝으로 이기고 시작하라 전체에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오프닝이 차지하는 분량은 불과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도는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을 탈피하셔야 돼요. 단순히 표지의 제품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이 표지 안에 우리의 바로 이름, 텍스트 위주로 나열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탈피해서요. 이와 비슷한 연관된 이슈 혹은 다른 이야기들로 호기심을 일으켜주고 연계해서 다음 내용으로 본론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집중도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오프닝은 마치 미팅과 같아요. 여러분 미팅 해보셨어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혹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물론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만은 자, 미팅이나 소개팅이라는 특성을 좀 반영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나가자마자 이 사람과 말을 하기 전에 본론, 이 사람의 어떤 성격, 이 사람의 인품,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첫인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프닝은 첫인상과 같아요.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느냐가 바로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오프닝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오늘요. 최근의 트렌드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은 수어 인사입니다. 어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수어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못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란 내용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이 네 마디를 위해 별도의 교습까지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일상이 도전인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보실게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남 모르는 땀과 눈물을 극복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회식,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김정숙 여사님께서 등장하셔서 인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의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실까요? 뒤에 뻔한 내용들이 지루하고 고루하게 들어오겠지. 네, 이렇게 벌써 마음 먹어버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어로 인사를 먼저 시작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눈과 귀를 집중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어요. 예상과 다른 시작에 많은 분들이 경청하셨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은요, 중요해요. 여러분, 오프닝만으로 집중도 그리고 전달력을 배가 시킬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최근에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오프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무원들의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스피치의 자리에서도 예전보다는 스피치의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전달력을 높여주는 측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장하셔서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김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프닝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한번 써볼 거예요. 초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프닝의 기법, 지금부터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던져라입니다. 네, 초반에 긴장감을 없애면서 청중을 나의 스피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문일까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매일 여러분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됩니다. 그 돈을 그날 다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쓰고 말겠죠? 자, 우리에겐 매일 86,400초라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이 운동은요, 혹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설명할 이 투자의 방식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에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것은 운동법입니다. 투자법입니다. 성실입니다. 노력입니다. 본론이 먼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진부하고 고루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앞쪽에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개연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뒤에 연결될 이야기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붙여지면 사람들은 더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는 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첨부 자료 중에 노력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건데 그 안에 11번 예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예문을 메모하지 않으셔도 그 안에 노력, 성공 5가지로 폴더가 나뉘어져서 PDF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변형하셔서 오프닝이나 클로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알짜 꿀팁이죠.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 그 지역 축제의 제안 발표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오프닝으로 멘트를 활용하셨어요. 질문하기 기법이죠. 오늘의 주제는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 다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축제란 무엇일까요? 어떤 혁신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축제로 이끌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게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본론에서 솔루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가이드가 되겠죠. 네, 이렇게 질문하기 기법을 통해서 듣고 있는 청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질문을 던져라 기법이고요. 자, 이제 문구를 인용하는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도 저희 문구 인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요. 자, 유명하거나 공신력 있는 말, 속담, 고사성어 등을 이용해서 스피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속담에 10년 적곡이면 한 가지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가 10년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나에 대한 신뢰도를 은근 여기서 어필하면서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을 바라보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계획이 뒤에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오늘의 가이드라인까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들으시는 분들 어떤 생각하실까요?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신뢰도 가지고 갔죠? 오프닝 하면서 인용구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단지 진부하게 본론만 말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여기서 함께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것이고요. 자, 마치 우리가 신문 기사의 리드, 제목 같은 역할을 하듯이 여기서 다음 내용에 대한 언급도 같이 해줬거든요. 다음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맵을, 지도를 그려놓고 같이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해줌으로써 따라갈 수 있게끔 이해도를 높인 겁니다. 오프닝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프닝의 두 번째 기법은 바로 이 인용하기 기법이고요. 문구를 인용해서 공신력 있는 말, 속담, 고사성어를 이용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연관 있는 일화나 이슈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 그 혁신입니다. 친환경 페인트 하실 때도 2010년 한 모터쇼에서, 그때 제가 발표했을 때가 2011년이었거든요. 딱 끝나고 바로 이슈가 됐던 그 르노의 데자르. 글씨가 이러네요. 르노의 데자르를 가지고 바로 자료로 만들어서 사람들 누구나 관심 있었고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혹은 관심 있을 만한 자동차라는 소재로 시작을 함께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연관 있는 일화나 이슈를 말하라.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건데 앞서서 육아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 함께
이러이러한 학습을 했을 때 아이의 가장 학습 욕구가 높았으며 이러한 성취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성공적인 아이 학습을 위한 교육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연관 있는 일화나 이슈를 말씀해 주시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불어서 전문가의 느낌을 함께 신뢰도 있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갑의 횡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한 항공사의 회항 사건부터 백화점 주차장에서 고객과 주차 요건의 사건까지 강자와 약자 간의 사건들이 많았죠.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입장의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갑의 횡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갑의 아량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베풀다 혹은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이 뒤에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시작하는 오프닝 기사에서 많은 화제가 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항공사 회항 사건, 백화점 주차장의 고객과 주차 요건의 사건까지 강자와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요즘 그런 일 많았었지. 네, 마음속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공감할 수 있게 던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하는 갑의 아량 베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문제를 한번 던져주면서 오늘 오프닝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건과 연관해서 같이 감정선을 동일시해서 집중해서 공감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프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보셨던 그 세 가지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별 5개 칭찬을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니면 맞장구 쳐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웃고 슬퍼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준다면 훨씬 더 익숙하고 친숙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봐 라고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야기하라의 법칙을 우리가 3강에서 이미 3의 법칙이라던가 묘사의 법칙을 통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로징, 가슴을 향해 라는 법칙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흔히 프레젠테이션은 이성적으로 수치, 숫자, 결과, 데이터, 인용, 권위 이러한 것들로 객관적인 것들만 전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가 너무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는 너무 입 바른 소리만 해. 네, 정감 가지 않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너무 사실과 현실에 입각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E와 D가 들어있어서 네, 너무나 훌륭한 제품 소개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할까? 이걸 꼭 사야 할까? 라고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그 홍삼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판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요. 구성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홍삼의 효능을 소개하는 장점 어필도 아닙니다. 뭘까요? 공감이래요. 공감. 여러분의 건강, 돈은 시간이 가면 벌 수 있지만 성실한다면 벌 수 있지만 건강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감이죠. 네. 무이자
24개월, 하루 한 달 5,000원. 이렇게 해놓고 한 달 5,000원 이렇게 넣고 커피 한 잔이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홍삼이라든지 기능성 제품들,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효능과 구성보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이성적이고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는 나의 감정이 대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건드려서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 클로징은요, 감성, 가슴을 두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몰입해서 보시잖아요. 결말 궁금하시죠? 두고두고 곱씹어서 거리를 줄일 수 있는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1번, 인상적인 문구를 활용하라. 오프닝 때도 했었고 스토리 할 때도 했었어요. 반복적이죠? 자, 그렇지만 클로징에서 인상적인 문구, 강렬한 메시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잔잔한 여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은 지금 아래쪽에 자료 출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 이 책 추천해 드리는데 김미경의 스토리 건배사거든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건배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긴 한데 너무너무 좋은 오프닝과 클로징에 쓸 수 있는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는 원래 건배사가 나와요. 홍길동 건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오프닝이나 클로징에 쓴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닥이 제일 처음 만든 광고 문구 기억하십니까?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머진 다 알아서 한다는 뜻이죠. 당시 코닥은 이 광고로 세계 카메라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홍길동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홍길동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땡땡땡땡땡 저에게 맡겨주신 이 업무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마지막 각오나 다짐 같은 부분들을 이 뒤에 붙여서 마치 자기 반성 같은 뒤쪽의 계획들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잘 어필, 전달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집중도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죠. 마지막까지 오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제품이면 제품, 계속해서 같은 설명 위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뜨일 거고요. 앞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렇지만 끝의 개연성은 다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옴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초기에 전달하고자 했던 나의 자신감 혹은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예문 더 볼게요. 엄홍길 대장과 관련한 예문입니다. 역시 스토리 건배사에서 가져왔고요. 여러분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자, 한번 예문 읽어볼게요. 여러분, 엄홍길 대장 아시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사람입니다. 그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승 최강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하다는 의미죠. 그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마음속의 거대한 산과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힘겨운 사투 끝에 마음속 커다란 산을 이겼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음속의 좌절과 실패입니다. 자승 최강을 되새기며 오늘을 딛고 일어섭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가도 돼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클로징 멘트를 하실 때도 이 멘트를 다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변형하시는 거예요. 엄홍길 대장 아시죠? 바로 자승 최강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바로 가장 강하다는 의미죠.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도달하고자 하는 자승 최강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러한 내용들을 뒤쪽에 실어주시면 클로징 멘트로 적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업무 프로젝트에서는 다음처럼 이러한 멘트들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데 좀 요점을 두신다면, 자, 만약에 개인적으로 조금 스피치 강의나 혹은 어떠한 자리에 가서 여러분께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는
다음처럼 음악을 좀 활용하셔도 좋아요.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몽길 대장의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사진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음악에 맞춰서 멘트를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어몽길 대장 다들 아시죠? 그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승최강입니다. 이렇게 음악과 사진을 같이 곁들여서 이러한 문구는 자료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말로, 스피치력으로 함께 전달을 해주시면 감동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의 기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상적인 문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또한 클로징의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 성장을 원해요. 자, 이러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상만으로 가슴 뛰는 미래를 고양시의 발전 방안을 위쪽에 표시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음의 맵을 그려주는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것인데요. 처음 듣는 내용인 경우에 하루의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과 방법을 쓰세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제시를 해준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전달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음표가 생기는 이 부분을 느낌표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위생 수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 수시로 최소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주세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지막 각인시켜주는 최신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프닝으로 이기고 시작하라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라, 문구를 활용하라, 연관 있는 일화, 그리고 이슈를 말하라 라는 기법을 함께 보셨고요. 클로징은 가슴을 향해 인상적인 문구 인용법, 긍정적 기대감, 구체적인 행동 지시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오프닝과 클로징을 통해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비록 지루하다 할지라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집중도를 올려주고 중간에는 처질 수밖에 없어요. 3분 이상 지나면 사람의 집중력은 떨어지거든요. 조금 집중력이 저하됐다 해도 마지막에 다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할 결론 부분,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다시 집중도를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더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뱅 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뱅 빵 한번 터뜨려주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빵 터뜨려줘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3분에서 우리 10분의 이 마의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피치 올려주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오프닝, 클로징 반드시 앞서서 보셨던 기법들을 좀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활용하시고요. 여러분 첨부 파일 안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자료들이 들어있으니까 명언, 인용구, 속담 보시면서 이런 문구 정도면 좋겠다. 나의 자주 쓰는 1, 2, 3번 정도를 한번 오프닝으로 꼽아보시고요. 클로징으로 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문구를 쓰면 좋겠다. 1, 2, 3번 정도 뽑아보셔서 6개 정도만 딱 기억하고 계셔도 언제 어느 자리라도 여러분께서 A, B, C, A, B, C로 다양하게 조합으로 활용하시면서 좀 풍성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강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비언어적 요소들 살펴보실 거고요. 리허설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